술을 먹고 남편이 꽤 술을 잘 마시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빨리 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방으로 빨리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나 먼저 자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 거실에는 이제 그 아내분과 남편의 어떤 절친만 둘이 있었죠. 술을 계속 둘이 뭐 시간이 빠르니까 그냥 마신 거죠. 마시는데 이때 뭔가 이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자꾸 이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굉장히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고. 한번 대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뭐 이쁘다라든지 옆자리로 가도 되냐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집에서요? 네. 남편이 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결혼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양 안세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실 사건이 남편이 이혼을 원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건일까요? 결혼한 지 한 10년 차 부부였어요. 네.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이제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 분이. 네. 남편이 이제 전문직 종사자고, 이제 아내분은 이제 전공을 살려서 자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점점 이제 술자리가 좀 많이 잦아지더래요. 물론 바쁜 거는 이해하지만, 이제 이전보다 좀 너무 많이 술자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귀가도 늦어지고 하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행동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죠.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 아, 그쵸. 여자들의 촉이 있죠. 왜 네. 집에 안 들어올까? 왜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와도 뭔가 이건 좀 이상한 그런 게 있잖아요. 기분이 이게 들죠. 너무 잦아진다거나 네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좀 주말에도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하루 이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보다가 그쵸. 한번 보게 된 거죠. 그쵸. 네. 네네. 그렇게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네. 남편의 핸드폰이 이제 2개였던 겁니다. 2개요? 네. 뭐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2개라고 하면 네. 100% 의심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렇죠.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변호사들 중에서도 업무용 폰과 일반 폰 2개 쓰는 사람도 많고 사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2개 쓰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이전부터 이렇게 2개 썼으면 그러려니 하겠죠. 그러려 하는데 네. 결혼한 지 10년인데 그 전까지 몰랐다는 거죠. 이 투폰의 존재를. 상당한 의심이. 네,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핸드폰을 봤겠죠. 봤는데, 봐야죠. 네.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 봤는데 당연히 핸드폰 존재 자체를 숨겨놨었기 때문에 잠금이나 이런 게 걸려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보는 순간 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열면 안 되는데. 네, 열었을 때 뭐 어떤 봤더니 증거가 나왔죠? 사진첩에 네. 그런 명품 매장 안에서 찍힌 여성의 사진이 보이고, 네. 네. 그리고 또 카톡도 보니까 이제 그런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톡들. 네. 근데 이 상간녀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흥업소에 들락날락한 정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거기 이제 다른 핸드폰의 네. 내용에서. 그 상간녀가 알고 봤더니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분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아내는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바로 남편한테 찾아갔나요? 아니면 바로 변호사님께 찾아오셨나요? 그런데 네. 바로 저를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아내분에게도 사실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사실은 아내도 응. 바람을 핀 적이 있다는 거죠.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네. 네. 아,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네. 결국에는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네. 거구나. 이거는 아내분의 바람은 어떤 거냐면 네, 대상이 조금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좀 절친과. 그럼 어떡해? 네. 이게 또 썰이 있는데 네. 하루는 이제 남편이 자기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네. 그 전에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술을 한잔 하자, 술상 반하라 이렇게 하더래요. 알겠다 해서 이제 와서 하는데 술을 먹고 남편이 꽤 술을 잘 마시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빨리 취하더라는 거죠. 취한 건지 취한 척을 하는 건지 나중에 이제 이 의뢰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취한 척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안방으로 빨리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나 먼저 자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 거실에는 이제 그 아내분과 남편의 어떤 절친만 둘이 있었죠. 술을 계속 둘이 시간이 빠르니까 그냥 마신 거죠. 마시는데 이때 뭔가 이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하죠? 뭔가 모르게 이제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는다거나 아니면 술을 되게 많이 권한다거나
자꾸 이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굉장히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한번 대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뭐 이쁘다라든지 뭐 옆자리로 가도 되냐 해서 이 아내분도 많이 취하고 하다 보니까 또 남편분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었고 하니까 계속 밖으로 돌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집에서요? 네. 어머, 남편이 있는데? 네.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술도 너무 많이 마셨고 사실은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몸을 많이 못 가누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옆자리로 와서 남자분이 와서 스킨십도 하고 네. 하는 거에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밖으로 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도 사실 아내분도 좀 잘못하긴 한 거죠. 그건 그렇죠. 맞는데 거기에 응한 거가 네, 된 거니까. 네, 어떻게 그런데 보면. 이제 저희 의뢰인 말로는 좀 그래도 본인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뭔가 분위기상 취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맺게 됐다. 야. 그것도 거실에서 남편이 안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그것도, 있었다. 그것도 좀 충격이네요. 사실.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뭐라 그러지? 저희 흔히 우리 표현으로 간이 부었다, 간이 크다, 약간 술에 이런. 취해서 뭐 판단력이 흐려졌다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한국 정서상 한국 정서상 저 이해할 수 없는 약간의. 저도 조금은 그러긴 했어요. 왜냐면 네. 어쨌든 방 안에 남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조용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맞아요. 정서상 참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긴 어려운 하네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술이 취했었다 하더라도 술을 깨고 나니까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미안하겠죠. 네. 또 남편 뭐, 절친이랑. 네. 근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남편의 어떤 그 밖으로 도는 게 많아지게 되고 하면서 핸드폰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먼저 알았던 건 아니니까 일단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네.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나서 남편도 이전부터 이미 훨씬 오래됐었죠. 남편이 먼저. 그쵸. 먼저 이제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들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었는데 변호사님을 찾아갔겠죠. 네. 그런데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뭐 또 반전이 있어요. 이게 반전에 반전에 드라마예요. 이게 여기까지 끝이면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일인데 그쵸, 뭐. 네. 하나의 반전이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이게 더 놀라운 반전인데 뭘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더 있. 그런데 이분은 뭔가 이상해서 좀 더 보게 된 겁니다. 카톡을 보다 보니까 계속 찾아보셨구나. 네, 그 카톡. 이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만 본 게 아니라 네. 친구랑 주고받은 카톡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요? 근데 그 절친과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된 거죠. 뭐가 봤는데 있나요? 네. 여기에 무서워. 네. 남편이 그 친구한테 종용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내 아내를 꼬셔라. 뭐야? 내 아내랑 잠자리를 해라. 뭐 난 아내를 정리하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해서는 해서 뭘 해라. 이런 식의 연락을 보게 된 거죠. 반전이다 진짜.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좀 잘 마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셋이서 술 자리를 마실 때, 피해준 거네요. 피해준 그럼. 거죠. 피해주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티를 안 냈다고 합니다. 나 소름 돋았어. 진짜요? 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하고 싶어서 결국엔 친구들 꼬드겨서 내 아내랑 잠자리를 갖게 한 다음에 그 이혼을 하게끔 만들려고. 그렇죠. 나는 이 여자를 떼내고 싶으니까 와, 뭔가 진짜 소름 돋았어. 이혼이 바로 되진 않잖아요. 그쵸.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외도를 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 10년 차 부부란 말이에요. 너무 무섭다. 네. 네. 아니 뭐 미운정이 있어도 어머. 뭔가 그게 내 와이프잖아요. 내 와이프를 내 또 절친한테 그냥 진짜 싫었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아예 그냥 일말의 정도 안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한 거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인간으로서 만약에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도 정이 이거는 있다면. 사실은 제 의뢰인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쵸. 그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한데 네. 어찌됐든 되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이건 뭐 저는 무슨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거의 드라마인데요. 거의 네. 영화 드라마.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실수한 거긴 하지만 그런 정황까지 알고 났을 때는 그 충격이 어마무시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와이프는 원래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미안해하면서 괜히 밥도 잘 챙겨주고 그쵸, 남편이 죄책감도 막 잘 안 들었겠죠. 들어오고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네. 내가 너무 바가지 긁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이게 다 짜놓은 각본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그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친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이런 게 이해가 점점 되는 이해가 거죠.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그런 사이가 아니었대요. 갑자기 훅 들어오신 네, 거잖아요. 훅 들어오고. 네. 그럼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님을 찾아간 거죠.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뭐 상간을 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네.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결국 본인이 원했던 이혼 소장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네. 남편이 뭐 이혼을 바랬던 것도 있지만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지금 남편에게 있는 걸로 저희는 먼저 저희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재산 분할에서 귀책 사유가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위자료에서 네.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재산 분할 관련해서도 사실 남편은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혼하기 전에 재산 빼돌릴 거 다 빼돌려 놓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온 거구나. 남편은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계획은 이혼을 네.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네, 돈은 다 빼돌려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빼돌릴 게 눈에 보이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빨리 해주세요 변호사님 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대단하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을 위한 한 행동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거 나 진짜 계속 소름 돋는데 너무 신기하다. 남편분이 와 무서운데. 그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이 사건이고요. 네. 만약에 저희 의뢰인이 이런 친구와의 실수가 없었다 하면은 규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이 안 됩니다. 네, 규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책 네네.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쪽에 규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규책 사유를 만든 거죠 저희한테. 대단하네요. 원래는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그냥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을 하려면 네. 상대방을 질리게 만드는 거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서 괴롭히던지. 괴롭히고 뭐 네. 폭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고소를 당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밖에 나가버린다거나 돈 끊는 게 제일 크죠. 그러면 아내가 힘드니까 네네. 어떻게 해서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제풀에 지치도록 하는 게 이제 전략인데 네. 여기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활하게. 교활하다 진짜 그 말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안세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을 위해 절친에게 와이프와 잠자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저도 아직도 충격에 가시지 않는데 앞으로 더 유익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